빙고맨 유튜브 휘바휘바. 안녕하세요, 빙고맨 MC입니다. 자, 빙고맨의 경기 리뷰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고요. 자,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GS 칼텍스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GS 칼텍스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세트 27대 25, 2세트 25대 23, 3세트 25대 20으로 승리를 했고요. 일단 GS 칼텍스는 오늘 승리함으로써 사실 3위 싸움이 이제 인삼공사랑 좀 치열한 상황인데 오늘 한숨을 좀 돌렸습니다. 또 거기에 셧아웃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요. 자, 일단 오늘은 외국인 선수 모마 바소코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고요. 그 활약에 힘입어서 3대 0으로 이겼죠. 하지만 이 IBK 기업은행은 범실이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면서 발목을 잡으면서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연패를 기록했고요. 이 7연패의 기록은 IBK 구단 역대 최다 연패라고 해요. 지난 시즌인가? 20 시즌인가? 7연패가 있었고 오늘 경기를 패하면서 역대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을 했어요. 1세트 기업은행이 좀 앞서가면서 야, 이거 기업은행이 오늘 좀 되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1세트 초반부터 양팀 다 범실을 많이 하면서 경기가 그렇게까지 뭐 긴장감 있지는 않았었는데 점점 이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GS가 이제 16점 이후에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GS 칼텍스가 먼저 세 포인트를 가져갔는데 김혜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듀스를 갖고 또 바로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야, 이거 IBK의 흐름으로 가는가 했는데 GS 칼텍스의 모마 바스코 선수, 모마 선수가 1세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세트를 가져갔고요. 2세트도 좀 양팀 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반대로 2세트는 GS 칼텍스가 조금 리드를 했는데 IBK가 잘 쫓아왔지만 결국에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기업은행이 2세트를 가져가지 못했고 또 3세트는 GS 칼텍스가 초반에 앞서가다 또 기업은행이 역전하다가 했지만은 GS 칼텍스가 3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공격 득점은 오히려 IBK 기업은행이 더 많았고요. 블루킹도 비슷했어요. 서브도 똑같았고 디그도 양팀 비슷했고 좀 오늘 그리고 랠리가 좀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이 랠리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전부 다 랠리를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상황마다 김희진 선수가 거의 다 결정을 지어줬는데 바로 이 범실에서 기업은행이 21개, GS 칼텍스는 13개. 공격에서 4개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범실에서 8개 차이가 나면서 그 차이를 결국에 기업은행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을 한번 볼게요. 기업은행 38%, GS 41%. 자, 하지만 효율에서 좀 차이가 났죠. 효율에서 25%와 32.7%. 아무래도 범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효율에서 GS 칼텍스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시브는 양팀 다 그리 좋지 않았지만 기업은행은 더 좋지 않았네요. 19.4%와 26.6%. 자, GS 칼텍스는 진짜 모마 선수가 모마했습니다. 이 선수가 트라이아웃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드래프트에 선정된 선수인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상대 블로커들에 좀 고전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부터 좀 페이스를 찾더니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오늘 26득점에 후위 공격 12득점을 기록했고요. 점유율을 사실 모마 선수가 많이 가져갔어요. 특히 밑에 보시면 1세트 때 63%의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1세트에 사실 뭐 강소희, 유서연 선수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고 심지어 강소희 선수는 득점이 없었고 뭐 중앙도 잘 통하지 않으면서 1세트는 사실 모마 선수가 다 한 거예요. 대신에 2세트, 3세트 때는 조금 점유율을 좀 줄여가면서 진짜 뭐 성공률도 좋았고 효율도 좋았고 모마 선수가 좀 자신감을 좀 확실히 찾은 것 같고 이날 경기 MVP에도 선정이 됐거든요. 뭐 하지만 GS 칼텍스가 점유율을 원래 외국인 선수한테 많이 가져가는 팀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모마 선수가 오고 나서 지난 러츠 선수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점유율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소영 선수가 빠졌고 강소희 선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GS 칼텍스의 강점인 이 삼각편대, 신삼각편대가 언제쯤 부활할지 그 점이 GS 칼텍스가 지금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소연 선수가 1세트에는 좀 부진했지만 2, 3세트 잘해주시면서 12득점 그리고 성공률 41.6% 그리고 리시브 효율 50%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디그도 잘 해줬고요. 역시 뭐 유소연 선수는 믿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혜진 선수가 오늘 세트 성공 38개 그리고 디그 12개 그리고 이번 시즌 거의 처음으로 풀타임 출전을 한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김지원 선수랑 교대가 되거나 아니면 김지원 선수가 선발로 나왔던 경기들도 있었는데 이날은 오늘은 안혜진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점유율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문명화 선수가 와서 높이가 진짜 좋아졌어요. 확실히 공격도 속공도 A퀵도 잘 들어간 것도 있었고 상대 수비 때문에 막힌 것도 있었지만은 그냥 5득점 그리고 블로킹 2개 유효 블로킹 3개를 해줬고요. 서브 에이스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한수지 선수랑 교대에서 나와서 뛰어줬는데 189cm의 이 신장 분명히 큰 무기가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사실 문명호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뭐 한 경기에 블로킹 6개 잡았던 경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상만 아니었으면 국가대표로 이제 VNL에 출전을 했었을 텐데 약간 고질병처럼 무릎 부상을 안고 있는데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팀의 높이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좀 약점인 GS에 지금 4라운드 이후부터 큰 존재감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지영 선수 아시다시피 부상 때문에 1라운드 중반 때였나요? 그때부터 좀 나오지 못했고 복귀 이후에 사실 오지영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리시브 효율 47% 그리고 2세트에는 83%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디그 17개를 기록했고요.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지영 선수의 모습에 비해서 조금 몸비치는 모습은 있어요. 물론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오지영 선수가 보통 풀타임으로 혼자 리베로를 뛰었던 선수인데 GS 칼텍스에 와서 투리베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적응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는 4라운드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아마 팀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자, GS 칼텍스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강소희 선수의 부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5득점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 최저 득점입니다. 그나마 강소희 선수가 마지막 위닝 포인트를 냈다는 거에 좀 희망적인 모습 그나마 찾는다면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유율도 좀 낮았고 성공률도 낮았고 효율도 낮았고 그리고 원래 강소희 선수가 리시브도 좋은 선수인데 오늘은 리시브도 효율 0%를 기록을 했고 디그는 모두 다 성공을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강소희 선수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죠. 특히 1세트 때 모마가 점유율을 60% 이상을 가져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강소희 선수의 무득점이죠. 시원한 포인트가 한두 포인트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뭐 페인트 공격이라든지 뭐 득점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강소희 선수의 부진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중후반부터 이어지는 것 같고요. 3라운드 때도 좋지 않았어요. 물론 뭐 한두 경기 잘한 경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소희 선수의 모습을 좀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행 라이트의 김희진 선수의 모습은 정말 무섭습니다. 외국인 선수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날 경기에서 22득점, 후위 공격 6득점, 그리고 공격 점유율 42.9%, 43% 가져간 거죠. 굉장히 많은 공격을 이끌었고 성공률도 좋았어요. 40%가 넘는 성공률이었지만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범실이 좀 많았어요. 김희진 선수가 오늘 밖으로 나가는 범실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디구도 12개로 준수한 활약을 했고요. 무엇보다 1세트 8득점, 2세트 7득점, 3세트 7득점 하면서 골고루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방금 말씀한 범실이 좀 아쉬웠고요. 그 외국인 선수 산타나 선수가 2득점에 그치면서 앞으로 더욱더 김희진 선수가 라이트로 기용이 될 것 같고 아마 산타나 선수의 몸이 올라온다고 해도 레프트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행은 최다 연패인 7연패를 기록을 했어요. 팀이 좋지가 않죠. 감독님이 바뀌고 나서도 경기력은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 승리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학영 선수가 좋은 토스들도 많이 보여주고 좋은 움직임도 보여주곤 있지만 좀 못 미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표승주 선수가 오늘 굉장히 잘했어요. 11득점을 기록했고 성공률도 성공률인데 효율이 정말 좋았어요. 중요한 상황에서 점수를 내줬고 좋지 않은 2단 토스들을 표승주 선수가 잘 연결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시브는 20%로 좋진 않았네요. 김주양 선수가 7득점을 했고요. 성공률 40%, 공격 효율은 26.6%를 기록했고요. 김주양 선수는 그냥 제 느낌에 잘하는 세트는 정말 미친듯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안 되는 세트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세트별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아까 김희진 선수 그 골고루 득점하는 것처럼 김주양 선수도 좀 골고루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행경 선수 디그 22개 그리고 성공률이
1.6% 24개 중에 22개의 디그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는 신인경 선수가 디그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준다면 기업은행에 큰 도움이 되겠죠. 기업은행의 무승 감독 김호철 감독입니다. 야, 무승 감독 김호철 감독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남자부에서 224승을 거두는 동안 승률 70%가 넘습니다. 승률 70%가 넘는 감독이 남녀 통틀어서 2명밖에 없으세요.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하고 김호철 감독인데 여자부에 와서는 지금 5경기 승률 0%입니다. 물론 지금 김호철 감독이 와서 기업은행의 수비 집중력이 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학영 선수의 성장이 좀 보이고 있고, 하지만 팀의 결정을 지어줄 에이스의 부재, 물론 김희진 선수가 잘 해주고 있지만 김희진 선수 혼자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외국인 선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레프트 포지션에서 조금만 더 해주거나, 그리고 팀이 도로공사전도 앞서고 있다가 확 뒤집혀져 버리고, 오늘 GS 경기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결국에 마무리를 못 짓는, 뭐 에이스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팀이 승리를 너무 잊고 살다 보니까 승리를 못 가져가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김호철 감독의 첫 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리를 하면 기업은행은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팀들한테 거의 진 경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호철 감독의 IBK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상위권 팀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승 감독이지만 곧 무서워질 감독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질 팀. 자, IBK의 또 선정을 기대하겠고요. 자, 다음 경기는 인삼공사와 흥국생명입니다. 연승을 달리던 두 팀이 이제 연승은 끊겼고 각자 이제 1패를 안는 상태에서 인삼공사는 빨리 다시 3등 싸움을 해야 되겠고, 흥국생명은 좋았던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경기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경기고요. 제가 아프리카TV랑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채팅방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나쁜 채팅이나 선수 비하하는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배구를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눈 자리니까요.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빙고맨 유튜브 그리고 여자 배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빙고맨 유튜브